2023년 5월 2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에는요, 전문가들에게 돌팔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누가 진짜 돌팔이인가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기사는 유형이 많습니다. 근데 아주 사설자에 딱 오른 거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사설자, 바로 돌팔이라는, 누가 진짜 돌팔이인가? 그 답은 뭡니까? 전문가들에게 돌팔이를 하는 이재명이 네가 진짜 돌팔이야 라는 대답이 숨어있는 그러한 사설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가 발표하는 게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무슨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고 있습니까? 그럼 모든 과학자를 다 불러다 얘기해 보라고요. 근데 그는 과학자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과학이 무섭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팔이 이재명이가 돌팔이 과학자라 하는 소위 과학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과학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은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팔이들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자기가 괴담을 퍼뜨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다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이렇게 음모모략합니다. 이걸 보니까 딱 뭐하고 가냐면 광우병판 제2의 시즌2 광우병입니다. 이재명판 시즌2 괴담, 소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입니다. 이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홍보한다 하면서, 아니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 결과 발표하면 그것으로서 다 믿는 것이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민주당 사람들은요, 의식구조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규 대학을 나오고 정규 언론인을 했다고 하니까 전 참 이해 못할 사람입니다. 이 박광원 이 사람 말이죠. 저는 그전에 패널을 한두 번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정치 패널을 방송에서 이렇게 조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온건 합리적으로 봤는데, 이 당대표, 이 이재명 당대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이건 상당히 저는 찬사를 드렸는데, 이 양반은 똑같아졌어요. 이재명이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구조가 바뀌는 모양, 뇌구조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 결과 발표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홍보한다. 그게 진리가 아니면 뭡니까? 모델의 가장 최상 모델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은 검증을 다 했으니까. 원자력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유엔기구인 IAEA 검증도 무시하겠다는 이런 박광원이었다면 제가 과거에 글을 갖다가 아주 잘못 봤죠. 저는 박광원이가 원내대표 될 때 뭐라고 했냐면 온건 합리주의자로 제가 느껴진다. 그분 한두 번 조우를 했는데 참 이 스마일, 잘 웃음도 웃고 상당히 유연하다, 이렇게 아주 좋은 선의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벌써 여당 원내대표 된 지 몇 달 됐다고 말이죠. 2달인가 뭐 석 달 됐다고. 물이 딱 들었어요. 이재명 물이 확 들어 있습니다. 아니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홍보한다는데, 그게 진리지 그럼 뭡니까? 원자력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몰아세우는 그게 진리입니까? 이 자들은 머리 구조들이, 뇌구조들이 완전히 기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원전 처리수 방류, 이게 오염수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야당만이 오염수라고 그러고 언론만이 오염수라고 그럽니다. 오염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처리를 한 처리수입니다. 처리수는 화학적으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물도 한 400배 넣고 해가지고 희석하면 방사능이 없는 겁니다. 거의.
이미 과학적으로 지금 소금 사재기요? 저는 소금 사재기 안 했습니다.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왜 소금을 사재기 합니까? 아이, 그랬더니 말이야, 소금 사재기 하는 사람을 비판을 했다고 하면서, 구독자들이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소금 때문에 빠져나가려면 나가시오. 저는요, 소금을 왜 사야 되는, 사재기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예. 아니, 이재명의 말을 왜 믿습니까? 예, 일본의 원전 그 처리 수박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할 문제 아니고 일본의 문제 아닙니까? 일본 문제인데 너무 비과학적인 괴담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산물 업계가 완전히 지금 몰락 5분 전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왜 수산업계를 죽이려는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받침이 돼 있는 말 같은 모르겠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가짜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 수산업계를 그렇게 공격하고 피해를 줍니까? 민주당 괴담에 대해서요, 대한민국 국내 또 국외 원자력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딱 한마디 입을 모으는 게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위험을 가장을 해가지고, 위험이 있을 거라고 가장을 해가지고 국민 불안을 조성해서 정치적 목적을 도달하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괴담에 대해서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 입을 똑같이 모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예.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한국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엑스레이 한 장을 찍을 때의 1000만 분지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할 말 있습니까? 1000만 분지 1. 1000만이라는 거 세울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선 한번 찍는 거에 1000만 분지 1. 예. 대부분 학자들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 이런 거는 방사성 물질은 알프스라는 소위 정화장치로 다 걸러진다는 겁니다. 삼중수도 바닷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국내 유입량인 자연 발생하는 삼중수사량보다 더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물질의 바다 유입은 중국은 바로 원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해 마주보는 그 자기들 동해, 거기가 쫙 원자력 발전이 다 있습니다. 일본의 말이죠, 유입량이 자그마치 놀라지 마시고 50배 이상입니다. 50배 이상.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누가요? 이재명이가요. 싱하이밍 만나가지고 오염수 같이 합시다 하고, 예, 그냥. 그러니까 이 원전 과학자들이, 예? 소위 얘기하는 이것은 다 우리가 보면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라든가 국내에서도 주요 대학의 전문가, 교수들이라든가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괴담 퍼뜨리는, 소위 광우병 괴담 퍼뜨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소금 사재기까지 만드는 이 죄악입니다. 국민들한테, 죄 없는 국민들한테 소금을 사재기하도록 만든 이것은 나중에 이재명이 소금 세례 받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수들,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조선일보 사설자에 가면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포를 주지 말고 과학으로 문제 풀어라, 이거 아닙니까? 공포 대신에 과학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 거짓말을 해서 괴담을 퍼뜨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포 대신 과학으로 풀자고 한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내 처음으로 국제적 방사선 안전기관인 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라는 유명한 원자력 방사선 안전기관, 거기에 위원회 위원까지 지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각종 괴담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하는 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후쿠시마를 방문한 시찰란도 대부분 원자력 안전을 10년 내지 20년간 연구한 그런 전문학자들입니다. 전문 연구가들입니다. 연구 전문가들입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돌팔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이 말, 그것도 육성으로 돌팔이라고 비난합니다. 진짜 돌팔이가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깨갱깨갱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지서대는 그러한 그 미물에 불과한 그러한 행동 양태를 보이고 있는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지금 많은 위해,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위해를 지금 가져다 오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어떻게 그랬죠?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네 발로 걸어가서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죽을 때가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외부에서 쫓겨날 때가 됐어요. 몽둥이 들고 외부에서 충격을 주겠다는 이낙연이가 또 들어오고 또 조국이도 나도 한 수 있다 하고 지난 일요일 날 누구하고 만났죠? 지난 아니고 지지난 일요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말이죠. 일주일 그러니까 7일에서 8일 9일 전에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 했다 하면서 또 둘이서 술 봉황주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 있던 술을 갖다가 왜 갖고 나와서 지금 청와대가 아닌데 그 봉황을 갖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다 기자들이 찍으라고 봉황주 이것까지 딱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사진들도 나타나더군요, 언론에. 이 술을 놓고서 둘이 먹으면서 아주 조국은 좀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말을 잘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트위터니 뭐 이런 데다 말을 잘 만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길도 없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길도 없는 길 없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지도도 없는 나침반, 무한항해 속에서 참 표류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연민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동정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규합을 일으키는 문재인과의 소위 친문, 문재인이 죽고도 못 사는 바로 조국. 며칠 전에도 그랬죠. 지금 당장 술 마시고 싶다면 누구하고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국이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한, 조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한, 또 그가 대통령 때, 문재인이 대통령 때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국을 마음이 참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 나온다 이거야. 출정한다 이거야.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대선으로 나가서 출정하겠다는 의미를 딱 준 겁니다. 그분은 국회의원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회를 거쳐서 하는 거죠. 예.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그 사람 바람 잡았지. 자, 이낙연 바람 잡죠. 이낙연은 성격이 온건하죠. 언론인이고 동아일보 기자를 한 20년 했고. 그러나 온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한 가지는, 아니 같이 이런데 어려운데 싸워야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 공부하러 갔다고 하지만 그건 일종의 회피용입니다. 그냥 미국 가서 지금 1년 동안 잘 지나고 왔습니다. 또 그래도 그 사람이 이재명보다는 뭐 한 1000배 낫죠. 예. 조국이도 이재명보다는 1000배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이재명 같이 이 무섭고
끈질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엊그제까지 불체포 특권을 딱 사용해가지고 자기네들 돈봉투 의혹이 지금 말이죠. 의혹자는 붙이고 있지만 그게 이정근 사무부총장 했던 녹취록에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빠, 그렇지, 또 좀 돈을 더 싸주고, 몇 개를 봉투를 만들고, 돈 얘기 나왔잖아. 봉투 만들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차고 넘친다는 그 법조계의 그 말에 의하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는데, 불체포 특권을 발동을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라고 매일 이재명 때문에 제가 열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거는. 저는 항상 나치스 기질도 배우고 레닌 기질도 배운 그 두 가지를 합성해 놓은 사람이 이재명의 그런 성격 구조가 아닐까. 그 지향점이 그런 비슷한 그러한 유형의 형태를 가진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요. 지난 2월 달에는 개인 비리 때문에 영장이 이제 봤죠. 그 대장동, 그 다음에 그 성남 FC. 나와 있잖아. 네이버에서 광고비 얼마 주고, 어디서 얼마 주고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혐의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했죠.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 한 사람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월 달에는 가만히 있어놓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어저께 했지만 믿는 사람, 진정성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개딸들하고 지지자들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못해서 이낙연도 들어오고 조국도 지금 탁 들어온다 하고 압박 비명계가 확 어느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한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난 이재명은 당하기 전에 내가 선수 치자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쫓겨나 다시 검찰은 틀림없이 불체포 특권을 그걸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찍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와그르륵 전부 찬성해서 강제 체포시킵니다. 도망가려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거를 완전히 풀어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는 꽃다다 없이 그냥 수갑 딱 차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실질심사 받고 그리고 뻔한 숫자 아닙니까? 이분 죄가 혐의가 없고 검찰이 만들어냈습니까? 이 다 혐의들은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혐의점 다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누군데 아닌 거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수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혐의란 말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자, 재판부 이제 두려운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재명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김명수 아닙니까? 김명수가 자기를 갖다가 하마터면 유죄 선고 받아가지고 1심, 2심에서 유죄 받았으니까 유죄 선고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할 뻔한 경지사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법한 경지사 하고 있는 도중이죠. 바로 파직될 수 있는 그 1심, 2심은 했고 3심에서 이재명이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죠? 중계방송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살려준 사람 김명수가 했죠. 김명수도 9월 달 되면 사라지는 김삿갓이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남아있는 소위 극좌파들이 몇 명 남아있죠. 지금 현재 7명인가 8명인가 돼 있죠. 우리법 연구회도 있고 뭐 등등 이념적으로 그런 성향인 좌파 성향들이 딱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는 이제는 넘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건전한 분을 임명할 사람이고 법조계에서 틀림없이 인정되는 사람을 임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이제 사법부가 새로운 사법부가 9월 이후에 탄생되면은 그때 재판을 받게 되면 이재명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선수치고 빨리 나가서 당당하게 정치 탄압받는 나, 정치범으로 다시 살 길을 찾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지난 2월 달에 부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니까 이미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불구속으로 기소해 가지고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어온 이재명이가 갑자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하니까 도대체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죠.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개딸과 그의 지지자 빼놓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요 근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는 어저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그 선언. 참 어불성설이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전문가 학자를 돌팔이라고 그냥 몰아붙이는 그 배짱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가야 된다. 이재명이 지금 하는 정치 행태는 비정상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믿어가는 정치를 같이 하는 그 동행자들도 싹 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